선택지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의문하고 관련 짓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이 선택지 어떻게 제작되는지 선지의 제작 방식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설명해 줄 게 없어요.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영에듀의 이상혁 선생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택지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제 제작 원리를 좀 볼 거예요. 제작 원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발문, 바꿔치기, 세모, 동그라미, 그러니까 틀리고, 그러니까 부정, 긍정, 그리고 비교, 그리고 문제의 해결 방식으로 구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인데요. 먼저 선지 제작에서 발문이 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문은요, 발문 분석이라고 하면 뭐예요? 지문에서 문제를 제시한 게 발문이죠. 문제를 제시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지문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보기도 발문이 될 수 있어요. 보기도 어떻게 보면 글이잖아요. 그래서 이때에는, 발문일 때는 제시된 조건, 제시된 기준, 이거를요, 너희들이 다 따져야 돼요. 제시된 조건과 기준을 판단하면 됩니다. 발문에서는. 어렵지 않죠? 제시된 기준과 조건 판단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너희들이 가장 중시해야 되는 거는 문제를 풀 때에는 그 기준이 있죠. 문제 풀이 시 발문 속 기준에 맞춰서 정답을 찾는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발문을 꼼꼼하게 살펴야 돼요. 얘는요, 대충 보면 안 돼요. 꼼꼼하게 살피십시다. 발문은 꼼꼼하게. 제발 좀. 알겠지? 그렇게 해야지 정답의 기준을 안 놓칠 수 있어요. 정답이 그 발문의 토대로 오답이 될 수도 있다고. 정답의 기준은요, 발문에서 결정된다고. 가장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선택지 제작을 할 때는 주로 발문을 중시한다고요. 오케이? 이 발문은요, 그리고 선택지뿐만이 아니라 어디 문제든, 그러니까 어떤 문제의 선택지, 국영수, 사과 다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디서든 다 중요가 세 번째 중요한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키워드는요, 내용일치 여부. 예를 들면 내용이 옳은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지문의 내용과 내용이 같은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런 식으로 내용일치를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일치는요, 1차적이고 가장 쉽죠. OX, 지문 오면 얘도 O, 이런 거 따지면 되는 건데, 얘는 정답의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내용 일치, 불일치를 물을 때는 정답의 기준은 아니에요. 정답의 기준을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됩니다. 선지 하나랑 지문의 이 내용하고 대응시키는 게 정답의 기준이지, 내용 일치가 기준이 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내용 일치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이어집니다. 자, 이 내용 일치류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답하고, 그러니까 지문하고 비교했을 때 선지가 참이면 되죠. 그쵸? 그래서 거짓이거나 아예 내용이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지문하고 선지를 구성해서 비교를 해보는데, 지문에서 정답인데 선지에서 오답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지문에 있는 정보에서 선지 유추 불가 할 수 있죠. 그쵸? 그럴 때 얘를 정답이 아니다 라고 고르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문에 나온 정보예요. 같은 것뿐만 아니라 내용 일치는 지문에 나온 정보를 토대로 선지를 봤을 때 불가하다. 이것도 내용 일치가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것만 기억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바꿔치기. 바꿔치기 하는 거. 자, 바꿔치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뭔가 내용을 선지를 제작할 때 지문의 내용을 토대로 바꿔치기 할 가능성이 높죠. 주로 바꿔치기는 적절하지 않은 을 물을 때, 그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를 출제할 때 많이 한다. 적절하지 않은. 이거 출제할 때 많이 해요. 이거 내가 평가원에서 출제하시는 한 선생님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어를 목적어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 품사가 등장해요. 주어를 목적어로 바꿀 수도 있고요. 또는 서술어로 바꿔치기 할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단어로 바꿔볼게요. 안, 인하고 아웃, 안과 박 이렇게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연속과 불연속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도 있고요. 되게 찌질하죠. 그 다음에 이게 주된 것인데 부가적인 것처럼 준대 부처럼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래프에서 가로축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세로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건 얼마든지 꼬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꼬는 거예요. 되게 쪼잔한 방식입니다. 주로 오답을 만들 때 하는 거잖아. 야, 오답은 옳은 거 찾을 때 4개를 만들어야 돼요. 정답은 하나만 만들면 됩니다. 뭐가 어렵겠냐? 정답을 하나 딱 꽂아놓으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4개 오답을 어떻게 하면 아예 정답이 아닌 거 뻔히 안 보이게 숨길까? 이거죠. 그래서 우리 가원이는요, 바꿔치기 굉장히 능합니다. 네, 바꿔치기 능력에 굉장히 능하십니다. 많이 했으니까요. 바꿔치기 할 때 전혀 티가 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전혀 아예 딱 봐도 정답이면 안 되잖아. 말이 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구분하는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게 어쩔 수 없이 중요해지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핵심으로 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서술어를 부정할 수도 있죠. 그렇죠? 바꿔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서술어를 지문에서는 주어가 부정하지 않았는데 서술어를 부정할 수도 있고요. 관계를 왜곡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어 부정, 관계 왜곡, 이것도 바꿔치기의 예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출제자는 지문이 어떤 것이든 지문의 내용에서 모든 거를 다 선지해서 바꿔치기가 가능해요. 지문의 모든 게 가능해요. 바꿔치기. 제일 포괄적인 내용인 거죠. 그러면 이거는요, 가장 흔한데 2개밖에 없네. 내용 설명할 거는 많지 않거든요. 이때에는 서술어를 부정 또는 관계 왜곡 이런 경우가 많다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주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만드는 대표적인 방법인과 동시에 지문에 어떤 것이든 바꿔치기 할 수 있다. 이게 2가지예요. 내가 지금 1, 2가 안 보여서 여기다가 쓴 건데 1, 2가 이겁니다. 오케이? 모든 지문에 대해서 가능하다. 아시겠죠?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꿔치기는 이렇게 2가지. 적절하지 않은 거 물을 때, 그리고 모든 지문의 내용이 다 가능.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다음에 3번째입니다. 3번째는 정답이 XO라고도 불러주고 세모 동그라미라고도 불러줍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not only A but also B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는 B가 아니에요. A는 그러니까 B는 아니고요. B에 대해서는 부정하고요. C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는 세모고요. A는 세모가 아니고요. A는 동그라미예요. 즉 A는 B가 아니고요. C입니다. 이거죠. 이런 구성인 거예요. 그러면 이 구성은요. B가 아니고 C다. C를 강조하고 싶고 동시에 B는 아닌 걸, 그러니까 B는 부정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바꿔치기는 중요한 내용 아니라 어떤 것이든 가능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가 아니다, 뭐가 아니라 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많다. 중요한 내용의 경우가 흔해요. 그리고 동시에 지문에서는 부정적이었어. 그거에 대해서. 근데 선지에서 긍정하는 식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바꿔치기죠. 그죠? 바꿔치기와 동시에 활용될 수 있다는 거를 중시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의 문장 구조는 A는 B가 아니라 C다.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주로 중요한 내용 많다. 정리한다. 중요한 내용 많다 그랬다. 중요한 내용이 세모 동그라미로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추상적인 개념을요, 구체적이게 중요하게 만들어야 되고 뭐가 아니라 뭐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추상적이었던 내용, 이게 옳은지 그른지 찾기 힘들었던 거, 얘를 구체화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다 해서 통념에 대해서 반론할 때도 중요한 내용이죠. 자기는 반박하는 걸 중요시 강조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통념은 B가 되는 것이고 반박은 C가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지문을 읽을 때 주로 선지에서 긍정이 지문에서 부정인 경우가 정답이 아닌 경우라고 했으니까 바꿔치기와 혼용이 가능하다. 바꿔치기와 내가 앞에서 가르쳐준 바꿔치기와 혼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 XO 지문의 내용을 읽을 때 부정과 긍정을 잘 따져봐요. 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자동차는 이런 기능을 처음에는 만들었던 게 아니라 이러려고 만들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이건 아니고 이건 기다 라는 거잖아. 이거를 표시하면서 독해하자. 그러면 부정과 긍정 따질 때도 훨씬 빠르게 선지에서 등장을 하든 안 하든 찾을 수 있죠. 이게 아니라 이거인 것이다 하면은 이 동그라미 부분이 중요하구나.
이거는 부정한 대상일 뿐이구나. 오케이? 이게 중요하구나. 이런 거 찾을 수 있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네 번째는 비교입니다. 비교 같은 경우에는 되게 usually 두 대상이죠. 두 대상이 등장해야 돼요. 비교는요, 하나만 가지고 걔를 비교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 안에서 그 기능에 대해서 이 기능이 더 좋네, 이 기능이 더 좋네, 이것도 비교일 수 있죠. 하지만 비교 같은 경우에는 두 대상. 왜? 걔를 가지고만 혼자 하나만 가지고 비교하는 거는 선지화될 가능성이 무척 낮습니다. 그 대상 내에서 비교하는 거는 많지 않다고. 즉, 두 대상이 비교당하는 대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대상이 등장하면 비교구나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동시에 한 발짝 더 나가서 선지화 되겠구나. 이것까지 너희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뻔해요. 두 대상 등장하면 선지화 100%입니다. 이거 정말 거의 다 계속 나와요. 그래서 주로 비교니까 A보다 B가 낫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그쵸? 그런 직접적인 표현도 할 수도 있어요. A보다 B가 낫다. 이럴 수도 있죠. 이거는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얘보다 대부분 이것보단 이거다. 이럴 수도 있고 최대 이것까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즉 최상급 표현. 뭐보다 뭐가 one of the best. 이게 가장이다. 가장 좋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간접적으로. 이 제품이 가장 좋다.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묘사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얘도 당연히 비교한 거죠. 그리고 공통점, 얘와 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대놓고 묘사하는 것도 당연히 비교한 거죠. 일단 비교의 개념이 뭐예요? 둘 이상의 사물이에요. 원래는 하나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둘 이상의 사물이에요. 그거를 비춰서 걔네들 간의 공통점, 유사점, 그리고 차이점, 얘네들 또는 법칙 따위를 나누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문이나 선지에서 비교 표현, 뭐보다 뭐다 이런 거 막 나오잖아. 막 부등호 표현할 게 나와.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 정말 nervous 하셔야 돼요. 긴장. 왜냐? 비교이기 때문에 얘는 출제자가 부적절하게 쓸 수 있어요. 비교를 좀 부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오케이? 부적절하게 사용해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구성할 때도 이걸 많이 씁니다. 비교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애에서 더 많이 써요. 왜냐하면 적절한 걸 만들잖아? 그러면 좀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비교니까 그냥 그 지문, 비교 문제가 비교가 맞는 선지로 나오면 그냥 지문하고 선지 비교하면 정답이 돼버려요. 어쩌면 내용 일치보다 더 쉬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내는 걸 많이 꺼립니다. 그 다음에 발문에 만약에 탐구, 뭐에 대해서 탐구한 내용으로 또는 학습한 내용으로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렇게 하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이런 거 물어보죠. 그러면 탐구는요 주로 비교하는 거예요. 탐구가 발문에 등장하면 비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엄청난 힌트지 나름. 오케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선택지 제작 방식에서 다섯 번째는 문제 해결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책이 나열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는 그냥 그 문제, 어떤 문제를 그냥 제시는 안 하고 그냥 해결 방법만 쫙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로 문제는요. 목표와 현실의 차이예요. 자, 이거는 좀 팁이에요. 문제는 안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표와 현실의 차이가 큰 거예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어? 현실적으로는 내가 용돈을 10만 원밖에 못 받는데 목표는 100만 원이야.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쵸?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잖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쵸? 이게 문제예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 현실의 차가 현실이 긍정일 수도 있죠. 목표는 1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 이거는 긍정이죠. 근데 이것도 문제예요. 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틀린 거잖아. 내 목표랑 달라진 거잖아. 부등호가 되면 틀린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목표와 현실의 차이가 큰 거, 갭이 큰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 해결책,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이 해결하는 거는 뭐예요? 차이를 줄이는 거죠. 이 둘의 차이를 줄이는 거. 일단 이거는 기본적인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해결책을 찾으려면 뭐를 찾아야 돼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라. 원인과 결과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너희들이 스스로 강구하는 건가. 지문 안에서 있는지 찾아시고 선지에서 그 부분이 나오는지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 이유 이런 것들이 문제잖아. 원인과 이유가 문제점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문제는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인 제거가 근본적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한 폐해 제거, 좀 더 범위가 낮은 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꾸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데 얼마든지 얘가 혼도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로 이거는 정치와 법 유형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법적인 거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만들다 보니까 구멍이 계속 뽕뽕뽕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에서 긍정이 되기 위한 과정은 맞아요. 하지만 과도기적으로 한꺼번에 어떻게 확 바꿔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를 섞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차선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쭉 해결책은 100%가 아니에요. 100%가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해결책의 경우에는 차선책도 정답일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소박한데 이런 것들도 정답일 수 있다고. 해결책은 꼭 그게 100% 그 문제를 100% 문제가 아예 없어지게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정답으로 만드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은요. 사례가 나와요. 주로. 그래서 주로 사례가 등장합니다. 이런 문제 사례. 이 사례를 가지고 단서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단서를 유추가 가능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복잡한 문제 해결인데 문제가 하나일까? 선지에서 꼭 하나다? 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주로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인 경우가 많아요. 지문이 짧으니까. 하지만 국어 비문학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좀 더 긴장을 하시고 그 문제를요. 쪼개셔야 돼요. 문제를 1, 2, 3 이런 식으로 쪼갠다. 문제 쪼개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해결책도 쪼개서 1대1 대응이 가능해요. 이 복잡한 문제와 해결책을 각각 쪼개갖고 둘이서 1대1로 대응을 하라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1대1로 대응이 안 돼서 문제는 4개인데 해결책을 제시된 게 3개야. 그러면 딱딱딱 해서 3개는 됐는데 하나 남았죠. 그럼 이 하나는 안 된 거죠. 그러면 실현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해결책이 실현이 안 됐으니까 효과가 없죠. 해결책이 나온 게 없고 오히려 그 해결책을 하지 못함으로써 역효과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예 부작용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역효과와 부작용이 우려된다. 즉 지문에서 이거는 좋을 수도 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좋을 수도 있다고 하고 뒤에서 이런 점은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좋다 라고 말을 했는데 선지에서는 100% 이런 좋은 점이 있다 이렇게만 말을 하면 그 해결책은 답이 틀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말을 조금 헷갈리게 했나? 이런 점에서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이거는 이런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지문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선지에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없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걸 방법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지문에서는 그게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언급했는데 얘 방법만이 핵심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럼 문제 해결책이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죠. 선지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선지가 약간 비슷한 거죠. 100%가 아니면 정답이 아닌데 차선책도 오케이라 그랬는데 선생님 그건 뭡니까 그거는? 이건 차선책이 아니죠. 그거는 그냥 내용 일치 불일치로 이어지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내용 일치 불일치예요. 오케이? 오케이.